2030세대 30만 9천 명.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취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업자도 아닙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저 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한국에서는 조용히 지나간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하나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한 고용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가 멈춰가는 신호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고용동향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76만 9천 명. 전년 대비 19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이 문제입니다. 20대 취업자 17만 명 감소, 40대 취업자 5만 명 감소, 50대 취업자 2만 6천 명 감소. 그런데 60세 이상 취업자는 34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처음으로 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하는 노인 10명 중 3명. 청년층이 빠져나간 자리를 고령층이 채우고 있습니다. 건설업, 제조업, 농림업. 한국 경제의 허리를 받쳐온 산업들에서 취업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신 증가한 곳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3만 7천 명 증가, 역대 최대입니다. 늙어가는 사회를 돌보는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쉬었음 인구입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쉰다고 답한 사람들 전체 255만 5천 명. 1년 전보다 8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 중 30대가 30만 9천 명,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42만 8천 명. 2020년 코로나 시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왜 이 장면이 중요할까요? 육아도 아닙니다. 병원 치료도 아닙니다. 학업도 아닙니다. 막연히 쉰다는 겁니다. 한 국가의 경제를 떠받쳐야 할 핵심 연령대가 노동시장 밖에서 멈춰 있습니다. 해외 경제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고급 인력의 공백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숙련된 기술을 배우지 못한 세대, 경제적 자립이 늦어진 세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는 더 충격적입니다. 2032년부터 추세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2050년에는 전체 취업자가 지금보다 10% 감소합니다. 일할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2040년대 후반 1인당 GDP가 연간 1%포인트 이상 줄어듭니다. 복지 비용은 GDP 대비 10%에서 20%로 2배 증가합니다.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부담할 경제활동 인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중 압박 구조입니다. 외신들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출산율 0.72명, OECD 최하위.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속도 세계 1위. 그런데 정작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2030세대는 노동시장 밖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의 붕괴입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원인을 지적합니다. 첫째, 대기업 중심의 경력직 선호 현상. 수시 채용 확대로 첫 취업이 계속 지연됩니다. 20대가 취업에 실패하면 그 여파가 30대까지 이어집니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부족. 있는 일자리는 청년들이 원하지 않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없습니다. 셋째, 사회 안전망의 부재.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그래서 그냥 쉽니다.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2030 세대는 지난 11월 기준 158만 9천 명. 실업자, 쉬었음, 취업 준비자를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전체 2030 세대 인구의 12.7%.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30대 초반에서 이 현상이 뚜렷합니다. 실업자 쉬었음 취업 준비자가 62만 4천 명. 전체 인구 대비 18.7%.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일본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1990년대 잃어버린 30년의 시작. 청년 실업 증가, 비정규직 확대, 저성장 고착화. 일본은 그때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을 지금보다 4%포인트 높이면 고용 감소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2050년 취업자 수를 2024년에 9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년 이후 계속 고용 확대,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해소, 외국인 노동력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부는 30대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통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시장 밖에서 멈춰선 160만 명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분기 중 맞춤형 청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묻습니다. 지원책이 문제인가요? 일자리가 문제인가요? 건설업 취업자 12만 5천 명 감소. 2013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제조업 취업자 7만 명 감소. 201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입니다. 산업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32년 이제 7년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취업자 수는 감소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침체가 시작됩니다. 그 부담은 누가 지게 될까요? 지금의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 당장 구조 개혁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거나. 30만 9천 명의 30대가 쉬고 있습니다. 42만 8천 명의 청년이 쉬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움직이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